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이 허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쳤더라도 장기 이식을 했거나 암 환자와 같은 면역력이 약한 계층은 이른바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3차 접종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하락장에 베팅하는 고버스를 사들이던 개미들이 최근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를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 연속 하락하며 3,200선을 깨고 내려가자 저점 매수 기회로 인식한 행보로 해석된 반면 기관은 고버스를 순매수하며 개인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추석 연휴 기간 인천에서 하와이 노선 부정기편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올해 하반기 국제선 재개를 앞둔 국내 항공업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DB그룹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DB하이텍의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주장을 두고 전면 부인하며 발끈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DB그룹이 DB하이텍에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자, 금요일장 오늘도 짙은 어둠을 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2조 원 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개인들은 그 물량을 그대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주 내내 환율도 갑자기 좀 많이 상승을 하게 되고 지수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한 주 동안 정말 답답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이 그 정점을 찍는 게 아닌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렇게 저점을 한번 찍어야만 다시 반등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의 고비를 견뎌야만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또 갖게 되는데요. 오늘이 저점이 마지막이길 또 바라면서 계좌를 좀 덮어두고 저희와 함께 방송으로 전략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크릿 강연회가 8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로 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전 변경이 됐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서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양시장은 오늘도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마감까지 더 큰 이탈 없길 바라보면서요.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코스피 현재 1.37% 빠진 3,16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지수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올라와 주긴 했습니다. 1.55% 밀린 103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죠. 코스피는 기관이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이 1,10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조 1,202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2조 1,975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보여집니다. 기관은 1,32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455억 원 매도세 보여집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3,105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코로나19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엔젤산업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조선주, 골프 관련주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90명대 기록한다고 합니다. 사흘째 2,000명대 안팎 횟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치료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죠. 방역 당국이 수도권 병상 확보에 힘을 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종합병원의 5%를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 병실을 확보하는 행정명령도 내리겠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요. 이 같은 소식에 장 초반부터 음악병실 관련주도 오르고 있고요. mRNA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들까지 함께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1.05% 오른 28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원방테크는 29%대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현재 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린바이오도 5%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하는 업종이 상승하는 업종보다 10배가량 많은 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2위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와 함께 미국을 넘어서 또 유럽까지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첨보도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와주고 있죠. 강세 흐름 보여집니다. 삼성 SDI 현재 0.49% 소폭이지만 올라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2%대 강세 보여집니다. 24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첨보도 1.07% 오른 24만 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엔젤산업 관련주들도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가 인기 동요인 상어가족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토박스코리아는 스마트 스터디가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함께 오름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박스코리아는 스마트 스터디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핑크퐁 제휴 상품을 판매해오고 있죠. 현재 삼성출판사는 19%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49,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토박스코리아도 10%대 강세 흐름 보여지고요. 1,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늘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 반도체주가 낙폭을 키우면서 IT 대형주, 자동차 그리고 조선주까지도 일제히 낙폭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2.68% 내린 6,1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케이프도 1%가량 빠지면서 4,495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골프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있죠.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행 4단계보다 높은 4단계 플러스 알파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 2.5단계 때처럼 낮에도 체육시설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집합이 금지가 될 수 있다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골프 관련주들이 일제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휠라홀딩스 2.5% 밀린 54,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크리스 FNC도 현재 4%가량 밀린 4150원에 용평 리조트도 3% 내린 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특징주로는 인터파크 있습니다. 인터파크 인수에 10곳이 넘는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그중에서 야놀자, 카카오, 트리타곤 같은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오늘 인터파크 장중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11%대가량 강세 흐름 보여지고요. 9,1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사실 상승하는 업종을 찾기가 정말 두 종목, 두 업종, 세 업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 그리고 엔젤산업까지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계좌에서도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그러면 시장 분위기 좀 살펴봐야겠죠.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또 코스피 코스타 양시장 모두 동반 순매도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 LG화학, 카카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 코미코, 안트로젠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첨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반도체 업종,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에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일단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 좀 이렇게 정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 개선과 함께 지금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반도체, 디램 향후 이제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좀 순매도세가 나오면서 삼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좀 시장이 밀리는 좀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보면 은행업종을 제외한 은행업종도 지금 오전장에는 좀 강세였는데 오후장에는 재차 좀 하락 반전했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업종과 동목들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좀 시장에 좀 조정 국면이 좀 들어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지금 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들의 매수도 어느 정도 들어와 주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저점을 좀 기회로 삼아서 뭐 저점 매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지켜보면서 그동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견뎌야 될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번 주 핫 이슈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간의 핫했던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양시장이 지금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한 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하락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번에도 나오셔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좀 하락을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서울경제TV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대응을 어느 정도 하셨겠지만 또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월가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도하라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고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다시 세워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들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좀 사실 늦었지만 비중 관리는 좀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외국인 기관이 뭐 작은 힘으로 뭐 남 좋은 일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어쨌든 기계적으로 좀 비중 관리를 어느 정도 좀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락이 좀 안정되는 걸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뭐 떨어질 때마다 보통 이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뭐 투자금이 굉장히 많으시다면 상관없겠지만, 보통 이제 개인 투자들은 투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중 관리 좀 유동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은 안정적인 모습이고 10만 원짜리만 좀 지지되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조금 좋지 않아요.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비중 관리 좀 잘 해주시고 개인 지분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도 500만 명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은 그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돼야 사실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관리 좀 유동적으로 하시면서 사실 뭐 디램 가격 하락과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 부분들이고 뭐 수요나 사이클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인지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월가에서 지금 사실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지금 관련해서는 좀 비중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가 저점 구간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잡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 전략일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램 가격 하락은 이미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이런 것들도 이미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미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비중 관리 하시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또 한 줄기 희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디램의 고사양화 버전이죠. DDR5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종목을 좀 반도체 쪽에서는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DDR5나 이런 쪽은 좀 계속적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은데 뭐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 좀 중소형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DDR 3, 4, 5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성능 자체가 그냥 이게 뭐야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진다, 조금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DDR5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DDR4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는데도 사실 시간적으로 4년에서 5년이라는 좀 시간이 다 걸리고 있고 5까지 간다면 사실 물론 SK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연초에 좀 해놓은 부분들이 있긴 한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인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D램도 D램인데 사실 지금 포커스를 좀 맞추고 DDR5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애매하긴 한데요. 사실 뭐 D램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계속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성장성이나 점유율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 관련 산업군들이 좀 변화하는 것들을 한번 지켜보신다면 지금 D램 쪽보다는 다른 방향을 좀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장 DDR5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DDR5 세대 교체에 성공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부품 장비 어떤 중소형주들을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부품이나 장비 업체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관련해서는 PCB 수동 부품 업체인 뭐 심텍이나 아비코전자 같은 것들이 있고요. 후공정 장비 업체인 뭐 유니테스트, 테크잉, 뭐 엑시콘 같은 기업들이 있고 소켓 업체로는 ISC, TSE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는 뭐 처음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물론 모두 다 필요한 업종들일 거예요. 다만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나중에 대장으로 치고 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섹터를 좀 잘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공정 장비 업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주요 내용은 아무래도 DDR5까지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반도체 업종으로 정말 이제 모멘텀이 없는 걸까라는 고민도 되실 것 같은데 사실 또 하반기에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폴드 이런 것들이 출시될 예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에도 반도체 업황의 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살릴 수 있는데 사실 심리적인 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걸 좋아하지 기존에 있었던 익숙한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핸드폰 나오는 거 보시면 아이폰이 나온 지도 거의 13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의 13 이전부터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고 갤럭시만 해도 거의 20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단순하게 핸드폰이 출시된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다만 거기에서 뭔가 특화돼서 나오는 것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갤럭시 언팩 행사 이런 걸 진행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핸드폰이 단순히 출시되고 플립 이런 형태보다는 그 안에 어떤 기존의 핸드폰에 없었던 그런 뭐 제품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뭔가 특화된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뭔가 업데이트돼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기업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보셔야 그런 것들이 좀 출시가 됐을 때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사실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단순히 뭐 힌지나 뭐 그런 것들보다는 뭐 성장성이 있는 추가적인 재료가 조금은 포함이 되어야 한다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제품의 출시는 영향이 아주 없진 않겠지만 예전보다 좀 둔해졌고 정말 어떤 큰 이슈나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좀 이거와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이제 빗대어서 증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좀 들고 있었던 종목 진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지금 이렇게 주가는 어느 정도 하락할 거라고 최충성 위원님은 예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 나갈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지수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동안의 주식시장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셨던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뭐 다른 부분보다 뭐 업종이나 업황 그런 부분들보다 사실 수급적인 부분의 문제인 것 같고 일단 뭐 물론 리스크 악재라는 거는 뭐 갑자기 이제 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대응을 하는 그런 영역이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외국인이 뭐 증시를 뭐 훼손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이 조금은 상승을 할 건가 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해뒀던 건데 물론 상황이 닿지만 아직까지 뭐 하락 측면에 도달했다라고는 아직은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관련된 부분들에 계속적으로 좀 수급 측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수급 측면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아시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내 증시만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오늘 네. 같은 날에는 일단 1%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오버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훼손하고 싶진 않다라는 부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 관련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제가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던 게 개인 투자자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분율이 좀 많은 종목은 사실 피해야 돼요. 일단은 뭐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처럼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수급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봤을 때 일단 그런 상황이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수급의 문제였는데 수급이 지금 예상과는 달리 조금 많은 매물이 지금 외국인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속보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재용 가석방은 반도체, 백신 등 국익 위한 선택이다라는 속보가 전해졌는데 사실 이런 내용을 알고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고도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도 더 이상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처럼 이제 호재라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주가에 앞서서 이제 앞선 그림을 한번 보신다면 사실 구속이 됐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 뭐 예전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예전에 생각한 그대로 갔었겠지만 지금은 유동성장이고 개인 지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사실 주식은 답이 없어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힘의 방향에서 어느 쪽이 힘이 강한가를 보았을 때 지금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주가 하락 사실 뭐 가석방이나 저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 게 완벽하게 지금 사면 지금 가석방 얘기가 나오면서 사면이 아니다, 사면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가석방을 한다고 해도 경영에 직접 그 취업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경영에 뭔가 물론 아예 안 하진 않겠지만 관련해서 경영을 뭔가 참가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좀 반대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가 조금은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가석방이기 때문에 또 해외 출국에도 또 제한이 좀 있고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 등이 있다고 지금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비중 조절하자라는 의견 계속 주시고 계시고 자,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도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2차 전지주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수급이 몰리고 있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주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 뭐 멀리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상승하는 걸 본다면 사실 반도체 관련주가 최근에 올라갔던 모습과 똑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낚시한다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추후에 또 몇 개월 지나면 상승하겠지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틀렸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2차 전지는 지금 상승을 할 겁니다. 할 것인데 일단은 또 낚시한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왜냐면 지금 성장주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고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성장주가 올라간다? 가치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가 올라간다는 건 뭐 미래를 보고 자꾸 가겠다는 건데 실적의 기반 원래 주식 시장이 좋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탄탄한 기업들이 저점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미래를 보고 투자할 때가 아니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안전한 산업군들이 사실 올라가는 게 순서인데요. 일단은 지금 좀 거꾸로 가고 있고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전에 최근에 반도체가 많이 올라갈 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2차전지 관련해서 거의 많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수급적으로 꼬임이 나오고 있다.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에서 좀 손을 털고 2차전지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분명히 손을 터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는데 뭐 참여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뭐 저점 구간에서 올라갈 만한 그런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챙기시는 건 좋으나 너무 크게 멀리 보시고 대응하신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시장에 접근을 잘한다. 이제 정말 많이 똑똑하게 시장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또 그 위에 다시 올라타서 이제는 다시 좀 개미털기식으로 2차 전지까지도 손을 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업황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이 의회를 통과를 하게 됐는데 또 여기에서 공화당 의원들 간의 회의 끝에 또 수정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사실 이쪽도 성장주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호재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섹터 관련해서 이제 보자면 뭐 도로, 교량, 수도, 광대역, 통신 같은 것들인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뭐 광대역 통신 정도 그리고 뭐 교량 정도 도로도 뭐 마찬가지일 거고 뭐 대부분이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들보다 좀 힘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통신 관련해서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통신 관련해서는 뭐 기존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견제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예전에도 뭐 갤럭시 S22였나요? 거기에 출시를 할 때 5G 세계 최초 5G를 탑승을 해서 이제 시판을 했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을 한번 보았을 때 뭐 미국보다 조금 더 빨리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았을 때 5G나 이런 6G 같은 것들 통신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신다면 뭐 지금 당장은 굉장히 흐름이 약해요.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도쿄올림픽 자체가 취소가 되면서 5G가 좀 성장할 그런 시간들을 좀 잃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뭐 5G가 뒤처졌다고 해서 뭐 6G나 뭐 추후에 그런 것들이 좀 아예 안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멀리 보시고 주가 자체도 거의 바닥권에서 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5G 관련해서는 일단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뭐 성장도 성장이지만 기본적인 맥락에서 뭐 가치주라고도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5G 관련해서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배신감도 많이 느꼈던 5G 네. 종목들이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지금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실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뭐 추세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거는 이제 상승에 대한 신호가 확실히 나왔을 때 지금 가시면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거든요. 항상 이제 주가 흐름 한번 보시고 상승이 좀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좀 들어가줘야 기회비용도 어느 정도 아끼실 수 있고 시간도 아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인프라 법안 통과되면서 뭐 도로, 교량, 수도 이쪽은 큰 기대를 안 해야 된다? 아니면 저점으로 좀 삼아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정확하게 보시는 건지? 도로, 교량, 수도 같은 경우에는 뭐 관심 가져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인프라 법안 조금은 이제 다르거든요. 뭐 미국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수혜를 받냐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의미부여하고 포커싱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프라 법안에 대한 그런 섹터들을 조금 전에 뭐 도로나 교량, 수도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규적으로 정책을 하고 뭐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이런 것들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뭐 해저 터널이나 최근에 뭐 GTX 등 이런 거 많이 뭐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봤을 때 딱히 뭐 인프라 법안의 수혜가 아닌 우리나라도 아니면 뭐 유럽이라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인프라 법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의 인프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나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특화해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한 발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기술력으로 그 부분에서 조금 통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포커싱을 그쪽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큰 기대감을 안 하던 게 좋다. 또 미국 증시, 우리 증시는 다르니까요. 자,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최충성 의원님이 정말 시장 잘 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감 가지라고 충분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저점 매수해야 되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들으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최충성 의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좀 좋은 업종, 좋은 종목 고르는 눈을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좀 배워보시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최충성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 점검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시간입니다. 증시 인사이트인데요. 저희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위원님 지금 시장이 정말 이번 주 내내 좋지가 않았었는데 오늘이 그 정점을 찍는 날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에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시장 전체로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7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증시만 이렇게 유독 7일 연속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급락 때도 가장 크게 연속적으로 하락한 날이 7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지수가 3,163을 가리키고 있는 이 시점에 지수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때와 비교해서 같은 7일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이 미국 증시가 중국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디커플링은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 나왔고, 결국 이런 디커플링을 본다면 시장은 지금 상당히 이제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결국 이런 시장의 하락이 전체적인 경기의 하락 혹은 증시 전반적으로 불어닥칠 수 있는 우려감이라면 우리가 또 다른 계획이나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나왔던 급락은 오로지 한 섹터, 그리고 그 섹터 중에서도 오로지 한 종목, 두 종목, 여기 이제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 매도했던 섹터는 대부분 IT 섹터에 집중되어 있고, 이 IT 섹터 내에서도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는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가 내려가면서 시장 전체가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쪽에서도 특히 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DRAM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모건 스탠리의 레포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모건 스탠리 레포트를 보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DRAM 가격이 4분기에 일부 섹터에서 일부 5% 미만의 가격 인하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내는데, 사실 이 전체 섹터로 본다면 반도체 가격이 5% 인하, 아니 이 정도 시장을
하락을 불러올 만한가라는 부분을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에 나왔던 레포트에서 강조됐던 부분이 PC용 D램 가격이 5% 정도 내려갈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PC용 D램 가격이 5%는 뭐 사실 올 한 해 이미 30% 넘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5% 내려가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인가? 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D램 구도가 최근에는 많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바일용 D램이 전체의 한 40%, 그리고 서버용 D램이 전체의 한 30%, PC용 D램은 겨우 15% 내외 정도 수준인데 15% 내외 정도 수준에서 5% 정도 하락이 과연 목표 가격을 절반으로 낮출 만큼 큰 이슈인가라는 부분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으로 좀 본다면 지난 8월 달에 이루어졌던 모건 스탠리의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레포트들이 이번과 마찬가지로 한국 2차전지 종목들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레포트와 함께 목표 가격을 절반으로 낮췄는데 정확하게 그때 한 20% 정도 조정을 받고 주가는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이제 같다라는 경우는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특정 섹터에 관해서 위기감이 좀 부풀려지고 있고 목표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 지난 8월 달에 그때 급락이 이후에 밝혀진 부분이 미국의 닷컴 버블이 아니라 IT와 관련돼 있던 선물 옵션 쪽에서 대거 풋옵션 관련돼 있는 물량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번도 그런 부분과 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하락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누가 이 종목이 내려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한 풋옵션이나 하방 베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 하락의 특징은 전체 섹터로 본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재련과 관련되어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부품 장비 소재 쪽이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이런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결코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꼭 드리고 싶고요. 특히 미국이나 중국 증시를 본다면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 혹은 이 테크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D램과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섹터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만 증시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일부 종목들에 국한되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하락의 폭은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거칠게 나오지만 그 범위는 상당히 좁혀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께서 이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도 그럴 것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만 유독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우리가 또 지금 상황에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새로운 주에는 또 어떤 전략이 좋을지 좀 말씀 좀 도와주시죠. 네, 일단 먼저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큰 폭의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지난 8월 9일부터 이번 주간 단위로 보면 외국인들이 무려 6조 6천 원, 거래소에서 6조 6천 원이라는 상당히 큰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선물도 3만 4천 계약 매도를 했는데, 이 정도 물량에 이 정도 선물 매도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뭐 대세 하락으로 간 코로나19나 금융위기 같은 아주 급박한 상황이 나왔을 때 매도 물량과 거의 맞먹는 정도의 물량이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단기간에 쏟아졌고, 하지만 이제 그런 우리가 위기 상황과 다르다라면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전 섹터 전반에 걸쳐서 매도 물량이 대량주 위주로 압박을 받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로지 반도체 섹터에만 이 물량이 몰려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옵션 연계된 물량에 의한 왜곡된 시장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6조 6천억과 관련되어 있는 매도 물량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업종에서의 등락을 본다면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물량을 좀 본다면 반도체 쪽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무려 7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전체 매도 물량이 한 6조 6천억 정도 나왔는데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7조 원 매도를 했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매도가 전반적인 경기의 위축,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펀더멘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섹터에 국한되어 있는 매도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IT 섹터 내에서 움직임을 조금 더 본다면 상당히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이 IT 섹터 내에서 7조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을 좀 본다면, 삼성전자가 한 3조 2천억 정도의 매도 물량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포함되면 아마 더 크게 나올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1.8천억 정도, 어제까지. 이 두 종목을 합치면 5조 원.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매도 물량까지 합치면 거의 한 7조 원 정도. 제가 봤을 때, 전체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서 IT가 차지한 비율이 100% 넘어가 버리는데, 오히려 그 물량들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의 매도 물량이 또 역시 90%에 넘어간다라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로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곳에 몰려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물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에서는 선물 매도에 따라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 압박을 받는 물량, 대부분의 다른 대형주들이 하락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물량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로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한 매도 물량이 유독 몰려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에 좀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본다면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면 이번 하락이 나오기 직전에 오히려 주가를 상승을 시키고 상승시킨 이후에 주가를 급하게 끌어내리는 모습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인위적인 모습이다 봐야 되고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선물 매도 물량이나 개별 주식 풋옵션 물량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을 거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하락을 전체 시장 혹은 다른 섹터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지금 현재 너무 시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의한 하락으로 동참을 해서 같이 내동매매를 해서 물량을 내보내는 행위는 좀 좋지 않다. 특히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의 매도 구간에 제가 봤을 때 거의 하이라이트 정점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지금은 손절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버텨야 되는 상황이고, 이전에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던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을 때의 경우를 본다면 그때 조정 기간이 기간 조정은 거의 지금처럼 며칠 만에 가격 조정은 거의 며칠 만에 끝이 났고요. 그때는 이제 기간 조정이 조금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지금 구간이 가격 조정의 하이라이트 구간에 들어왔다면 매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고요. 이 기간 조정 구간을 거쳤다가 오히려 차후에 이제 상승을 좀 노려보는 지금 정도의 가격의 왜곡이라면 오히려 뒤쪽에 조정 이후에 오는 상승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지금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왜곡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조차 지금 좀 왜곡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도 하락하기 전에 반등의 움직임이 나왔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좀 정상적이진 않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수급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가 정상적이진 않은 흐름, 이례적인 흐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지, 다음 주는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세우실 쌤들 참고해야 될 부분은 이건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T 종목 지금 현재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IT 종목 공략해보고 싶은 분들에 대한 전략과 함께 이 IT 섹터와 관련 없는 반도체와 관련 없는 경기 관련된 종목에서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전략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조정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은 프로그램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쏟아지면서 기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최근에 미국의 이제 인프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고 철강이나 기계 쪽에 특히 은행 같은 쪽에 상당히 좋은 매수세가 형성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는 지금 현재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왜곡된 수급이 좀 그친다면 당연히 우리는 글로벌에 동조하는 형상에서 경기 확장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계나 철강, 은행과 같은 종목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 밀려서 같이 또 밀려 내려갈 때 오히려 바닥권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특히 최근에 그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면 좀 전에 굉장히 공포스럽게 일주일간 7조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 실제로 반도체 물량 매도를 제외하면 오히려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런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좀 몰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 등락을 보시면은 오히려 기계 업종이나 철강 업종이나 운송 장비 업종은 화학 업종을 비롯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인데 IT 섹터 내에서도 이런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몰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당연히 저점을 좀 노려서 저점 매수를 좀 잡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IT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도체 종목과 비반도체 종목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2차 전지와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쪽은 지금 현재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섹터는 오히려 이제 반도체 종목이 바닥을 잡을 때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는 관점은 좀 좋지가 않고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감안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이제 문제의 이제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반도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매도의 하이라이트 구간은 지금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가격적인 조정은 좀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여기서 이제 내동묘에서 저점에서 던질 게 아니라 추가적인 가격 조정의 라인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을 좀 본다면 삼성전자가 오늘 3%는 급락의 양상을 좀 보는데 과하게 내려오는데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7만 원 정도면 사실 추가적인 하락의 방향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불과 이제 4천 정도 차이기 때문에 7만 원 정도에서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 지금은 보유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인데 SK하이닉스는 어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오늘 매도 물량에 비해서 추가로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격적인 매도의 하이라이트 구간이 거의 근접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보유를 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되 당장 여기서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의 그 과정을 좀 보더라도 최소한 한 달 정도의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조정의 마무리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 그 가격 조정의 마무리를 확인한 이후에 적어도 두세 번에 걸쳐서 분할로 한 달여 정도 이상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기간을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매도는 굉장히 과하고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산술 수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1은 2라고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이 1-1은 지금 4나 5라고 추정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던 그 레포트에 따라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일단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IT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는 관점으로 내동 매도를 하지 마시고 이미 매도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한 달여 정도의 기간 조정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를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은 한 달 정도 시간 두고 보자 말씀하셨고 은행주, 철강, 기계주,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에 따라서 이 종목들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지환 전문위원님이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증시 인사이트는요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또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수요일에는 또 유튜브 채널에서 도와주고 계시죠. 함께 하시면서 계속 공부해보고 싶다, 시장에 대한 전략 새로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지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 마감 이반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고민되시는 종목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마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상담 가능하고요. 또 샵 0082로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크릿 원정대가 찾아가는 시크릿 강연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제 언택트 강연회로 대체가 됐습니다. 8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로 일정이 변경이 됐으니까요. 이 부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